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가? 세상의 당연함에 질문을 던지는 채널 진리찬남입니다. 잠수함은 바닷속에 숨어다니는 배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잠수함이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할까요? 먼저 잠수함의 구조부터 아주 쉽게 보겠습니다. 잠수함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몸통, 밸러스트 탱크, 그리고 동력장치입니다. 몸통은 사람이 타고 장비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냥 쇠로 만든 배가 아닙니다. 깊은 바닷속 압력을 견뎌야 하는 압력 선체가 핵심입니다. 물속은 10m 내려갈 때마다 대략 1기압씩 압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잠수함은 둥글고 단단한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럼 잠수함은 어떻게 가라앉을까요? 핵심은 밸러스트 탱크입니다. 밸러스트 탱크는 잠수함이 물과 공기를 바꾸는 공간입니다. 물 위에 있을 때는 탱크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공기가 많으면 전체 밀도가 낮아져 잠수함이 뜹니다. 잠수할 때는 공기를 빼고 바닷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잠수함이 무거워지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시 올라올 때는 압축 공기로 탱크 안에 물을 밀어냅니다. 물이 빠지고 공기가 들어오면 잠수함은 다시 떠오릅니다. 즉 잠수함은 물과 공기로 부력을 조절하는 배입니다. 물속에서 방향을 바꿀 때는 방향타와 자망타를 씁니다. 비행기가 공기 속에서 날개를 조절하듯이 잠수함은 물속에서 조종면을 움직입니다. 이제 동력을 보겠습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은 디젤 엔진과 배터리를 함께 씁니다. 물 위나 얕은 깊이에서는 디젤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는 배터리 전기로 조용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디젤 엔진에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공기를 얻거나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이때 스노클을 올리거나 수면 가까이 올라가면 탐지될 위험이 커집니다. 잠수함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야 살아남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핵추진은 핵무기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핵추진은 원자로로 동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잠수함 안에 작은 원자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원자로 안에서는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핵분열은 무거운 원자핵이 쪼개지면서 큰 열을 내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우라늄 원자핵이 중성자를 흡수하면 불안정해집니다. 그 다음 원자핵이 쪼개지며 열과 또 다른 중성자가 나옵니다. 그 중성자가 다시 다른 원자핵을 쪼갭니다. 이 과정을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원자폭탄은 이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자로는 이 반응을 천천히 조절해서 열을 뽑아냅니다. 그 열로 물을 데웁니다. 1차 계통의 물은 고압 상태라 끓지 않고 열만 옮깁니다. 그 열이 2차 계통으로 전달되어 증기를 만듭니다. 증기는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은 전기를 만들고 추진 장치를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핵추진 잠수함은 바닷속 작은 발전소를 품은 배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산소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디젤 엔진처럼 공기를 빨아들여 태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떠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핵추진 잠수함의 첫 번째 가치입니다. 오래 숨을 수 있다. 두 번째 가치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양은 넓고 작전 해역은 멉니다. 연료 걱정이 적으면 더 오래, 더 멀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치는 빠른 수중 기동입니다. 큰 출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작전 위치를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치는 막대한 전력입니다. 현대 잠수함은 단순히 프로펠러만 돌리지 않습니다. 소나, 통신, 컴퓨터, 전자전 장비에 많은 전기를 씁니다. 또 바닷물을 정화해서 승조원이 마실 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기분해로 산소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공기 정화 장치도 돌려야 합니다. 핵추진은 이런 생명유지 장치와 전자장비를 오래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잠수함의 자망 한계는 연료보다 식량과 사람의 필요가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핵추진 잠수함은 핵미사일도 쏠 수 있을까요? 답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공격형 핵잠수함은 영어로 SSN이라고 부릅니다. SSN은 적 잠수함 추적, 함정 공격, 정보 수집을 주로 맡습니다.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은 영어로 SSBN이라고 부릅니다. SSBN은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싣습니다. 이 미사일에 핵탄두가 들어가면 핵미사일이 됩니다. 그래서 SSBN은 핵억제력의 핵심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어디 숨어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먼저 공격해도 바닷속 잠수함이 살아남아 반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2차 보복 능력이라고 합니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 운용국은 주로 6나라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입니다. 호주는 오커스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결성한 인도 태평양 지역 군사안보 동맹입니다. 미국은 호주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이르면 2030년대 초부터 판매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면 최대 2척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도전까지 호주는 아직 운용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핵무기와 SLBM 개발을 계속해왔습니다. 북한은 2023년에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부른 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잠수함은 핵추진이 아니라 디젤 추진으로 보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상황이 더 민감해졌습니다. 북한은 8,700톤급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과 외형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핵추진 잠수함 전력화의 증거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소형 원자로가 들어갔는가? 그 원자로가 안전하게 작동하는가? 수중에서 조용히 오래 운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아직 공개 자료만으로 완전히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 운용국으로 단정하기보다 핵추진 잠수함을 전력화하려는 단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려면 왜 미국과 협의해야 할까요? 이유는 핵연료와 원자력 협정 때문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에는 우라늄 연료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행 연료 재처리에 제한을 둡니다. 핵추진은 핵무기와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핵기술 확산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술, 미국산 연료, 국제 안전 조치가 모두 얽힙니다. 결국 미국의 허락이라는 말은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법, 협정, 외교, 핵비 확산 규범의 문제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강력하지만 쉽게 가질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원자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비시설이 필요합니다. 승조원 훈련도 필요합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숨어도 소리가 크면 들킵니다. 핵잠수함 기술은 원자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 기술, 소음 감소 기술, 소나 기술, 운용 경험이 모두 필요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본질은 핵이라는 이름보다 오래 숨는 능력입니다. 오래 숨고 멀리 가고 강한 전력을 쓰고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다음에 핵잠수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핵무기부터 떠올리지 마십시오.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왜 바닷속에서 오래 숨는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답안에 핵추진 잠수함의 진짜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당연함에 질문을 던지는 채널 진리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